여야가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놓고 서로 또 속전속결을 주장을 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헌재를 향해서 빠른 탄핵 결정을 요구하며 밀어놓은 헌법재판관 3명 임명도 서두르고 있죠.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파면 절차를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진행해달라. 국가 혼란을 실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확정 판결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지연 방지 탄원서를 내면서 탄핵 재판은 빨리 하자고 하고 선거법 재판은 재판 서류조차 안 받으면 균형이 맞겠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예, 이게 참 그 비극인 게 말이죠. 그 야당 대표가 이게 뭐 정말 수건의 그 범죄 혐의를 받은 이 피의자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비극인데 뭐 그건 그거고요. 근데 선거법하고 비상계엄하고는 동일선상의 같은 레벨의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상계엄 그 내란죄 혐의에 대한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선거법 이게 재판이 빨리 되느냐 그걸 따져야 되는데. 네. 바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이재명을 또 물고 늘어지는 거죠. 특히 주진우 이 사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동안에 그 보수 패널로서 뭐 유튜브도 하고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국힘 지지자들 또는 그 아스팔트에 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이재명이 왜 그 감옥에 안 가냐 이게 그 정말 큰 명제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 코인파리 유튜버들이 이재명 오늘 감옥 간다, 내일 감옥 간다 해가지고 3년 동안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네. 그 말만 해주면 기분이 좋거든요. 네. 아 감옥 가는구나 이재명. 근데 오늘 안 갔어? 그럼 내일 가겠지? 내일 안 갔어? 모레 가겠지? 그게 이제 주진우 그 의원의 얘기로 나타나는 건데 네. 비상계엄하고 선거법 위반 또는 뭐 대장동하고는 같은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국힘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세뇌가 전두엽 기능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모든 것을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민주당이나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도 좀 새겨 들어야 될 게 보수층이나 중도층에서 이재명에 대한 그 안티 감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건 뭐 얼굴만 봐도 싫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집권을 하려면은 어떻게 그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비상계엄하고 선거법 위반은 같은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국힘이 잘하는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권성동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 3명을 이제 국회가 추천해야 되는데 이거 민주당에서 서두르고 있는데. 이거 한덕수 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추미애 대표 시절에 추미애 대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그런 발언을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 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맞는데요. 예. 사실관계는 어떻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교안 근한 대행이 다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 거지 그 헌법재판관 그 재판 이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의당 당연히 이제 2달 있으면 대통령이 임명되는데 한교안 근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인사권 월권이다. 그렇죠. 그건. 그거는 관례로 보고 당연히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 그 대법원 그 재판관을 임명할 때 다음 대통령 쪽으로 넘겼거든요. 6개월 안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어쨌든 정치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가려고 하면 이런 식의 그 간행 그러니까 법적 기한이라고 해서 근한 대행이 그걸 행사하겠다 그러면 이제 반대한 건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권성동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만약에 이번에 탄핵이 인용이 될지 뭐 기각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국민 전체에게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구인 체제로 만들어줘야 되고 이 구인 체제에서 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미 여야 원내대표에서 여야가 각각 헌법재판관을 갖다가 야당 2명 여당 1명으로 추천을 하기로 다 합의해놓고는 탄핵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게 지금 발을 빼면서 반대로 6인 체제로 재판을 해야 되는 1명이라도 반대하면 이게 인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노리는 정치적 노림수거든요. 이건 좀 유치하고 치사할 뿐만 아니라 이 말도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한교안 근한 대행이 행사한 그 앞뒤에 어떤 배경을 다 빼고 마치 민주당이 다른 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너무 치사한 방법입니다. 네, 김영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뭐 누가 빨리 할 수 있다 없다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공익적 차원에서 생각하면 우선은 9인 체제로 최소한 7인 체제 이상이 심리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게 맞죠. 그런 의미에서 또 이번에는 김두수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부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 목도 아니고 국회 목이 추천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대통령이 앉아 있든 뭐 총리가 하든 간에 그런 형식적으로 절차적으로 빨리 협조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만약 이제 4월 18일 날 가서 추천하는 사람의 두 사람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그야말로 그분들은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4월 18일 이후로 넘기는 게 어렵다. 계속 그 7인 체제를 지향하든 그걸 염두에 두고 4월 18일 이후로 넘어갈 것 같으면 아예 그 두 사람을 빼고 9인 체제에서 아예 그 두 사람 뺀 7인 체제가 계속적으로 심리를 맡고 결정을 내리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고 그런 기조를 갖고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나 헌재 결정이 누가 앞설 것이냐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똑같은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빨리 또 이재명 대표 재판도 가급적이면 이것은 뭐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컨대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다음 대통령의 소추권이 없지 돌아오는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재판이 진행된 것은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만에 하나 실제로 다시 대선을 치러야 되는 부분은 아주 공익적이고 국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둘 다 가급적이면 해소가 된 상태에서 다음 대선을 치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장 접수 통지 공시 송달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시 2주 후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를 해서 결국 뭐 재판이 이제 더 늦출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양측의 주장이 둘 다 맞거든요. 둘 다 빠르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서로 싸울 일이 아닌데 왜 싸우냐면 자기가 유리한 거는 좀 늦추고 싶고 상대한테 불리한 거는 빨리 진행하자 이러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왜 2심 재판에 대해서 그 항소장 접수 통지 기록서를 왜 안 받는지 참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공시송달까지 할 수밖에 없고 이런 프레임 자체가 마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좀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서로 다툼을 보내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관련해서는요 보수가 전 이거 선거법으로 이재명 대표 정리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사람의 정치인의 말을 가지고서 그 사람 다음 정치 행보를 못하게 만드는 게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하냐. 아니 그 거짓말이 그렇게 싫으면요 여론 조작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동안에 명태균 씨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후보 때부터 경선 조작 논란이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조차 안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는 거짓말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앞으로 정치 영원히 하지 말아라. 저 이거 사법의 과잉 행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재명 대표 뭐 무능하다라고 지금 보수에서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선거 나와가지고요 더 좋은 후보 내십시오. 더 내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상대방의 출전을 막아가지고 이기겠다? 굉장히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 저는 참 보수가 탄핵 당한 이후에도 집권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전 양심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지만은 굳이 또 집권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대표의 저 공직선거법은 유죄가 나오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저 자체가. 그래서 저는 빠르게 진행하고 저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통해서 전 다음 대선에 대통령을 뽑는 것이 맞다. 국민주권주의를 자꾸 정치인들이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탄핵 심리하고 재판 지연 관련해서 또 촌철살인의 댓글들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벚꽃 대선이든 장미 대선이든 아마도 그 전에 이재명 판결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의견. 선거법이 탄핵과 같은 법은 아니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이재명 출마 여부가 결정되니까 중요하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 와중에 장해찬 등 보수 지지자들은 6명으로 탄핵 심판을 해야 한다. 한덕수에겐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의견. 9인으로 가야 뒤탈이 안 난다. 이런 의견. 내가 판사라도 이재명 재판은 하기 싫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이재명 또 법관 기피에 대북 송금 재판 중단됐다. 자기 재판 질질 끌면서 탄핵 심판은 빨리 하라. 어이없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원래 이재명 선거법 2심은 2월 안에 나와야 하는데
아직 첫 기일조차 안 잡혔다. 탄핵 심판 질질 끌 일 없다. 명백한 위헌 내란 아닌가. 이렇게 다양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김준수 부원장님. 이거 날카롭게 보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자기 재판을 지연하거나 끌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이거 다 유권자의 관점에서 판단할 거지. 뭐 이걸 사법적으로 자기 피해가는 것에 여기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유권자는 냉정의 기준을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쟁점이 될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소 여부는 현직 대통령이 적용되지 않지만 진행되는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 최초의 이제 이 일을 맞이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질문을 자 대장동 재판까지 벌써 주 2회 내지 3회 이상을 국회에 나가는 대통령이 있으면 되느냐 이 문제가 유권자의 상당히 선택 기준에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대장동이나 백현동은 뭐 아주 긴 재판으로 치더라도 이 선거법과 그다음에 이제 이 위정교사 이 두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뭐 다음 대선 전에 2심이 보여서 2심 정도가 진행돼 가지고 국민들에게 양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되고 그 양해를 구할 정도라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을 계속 기피하거나 뭐 서류를 안 받아서 시간을 끌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 뭐 이런 비슷한 칼럼 제목이 있었어요. 윤석열의 강을 건너고 나니까 이재명의 강이 앞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참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번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상처를 입힌 사람은 윤석열이거든요. 일단 이재명 거는 우리가 3년 전, 4년 전부터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도 이재명은 선거에서 2번이나 이겼어요. 그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법보다 위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용서를 한 차원도 있는 것 같고 이거 네. 힘을 실어줬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같이 지금 양비도로 보고 있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재판 중인 건 어떻게 하냐는데 트럼프 케이스가 해결 다 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 검찰 재판부가 다 올스톱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 이재명 건은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비상겸 이 내란죄부터 우선 우리 국민들이 먼저 해결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